안녕하세요. 김사유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1월 추천도서입니다. 12월에 읽은 책들 중에서 4권, 그리고 재독할 책 2권을 뽑아보았는데요. 원래 매년 재독할 책을 좀 여러 권 뽑아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재독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삼아서 매달 한두 권 정도 재독할 책들을 같이 읽은 책들과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12월에 읽은 책들부터 해서 차근차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책은 시집입니다. 전욱진 시인의 시집 밤에 레몬을 하나 먹으면 이고요. 출판사는 난다입니다.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얇은 시집이고요. 전체적인 시상을 본다면 유지되고 있는 것과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, 이승과 저승 등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,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시집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부분을 아주 일부만 읽어드린다면,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전등을 사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. 빛을 원했으니까. 가서는 쌓아둔 설거지를 해야겠지. 이 표현들처럼 삶을 유지하는 데 붙박여 있는 사소한, 가끔은 귀찮은 구석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집이었습니다. 두 번째 책은요, 루리 작가의 나나 올리브에게입니다.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. 루리 작가의 신작 그림책입니다. 나나 올리브의 계보를 이어가며 올리브 나무집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주인공이고, 이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은 전쟁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. 제가 읽으면서 주목하게 된 점은 전쟁의 파괴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인데요. 올리브집에 또는 나나 올리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전쟁이라는 사건으로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집에서 방황을 하던 마음, 상태들을 완벽하게 정비한 것은 아닐지라도 가다듬고 다음으로 건너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치유, 회복이라는 것이 꼭 위기가 완결된 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, 이 점을 좀 주목할 수 있어서 개인적인 교훈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. 그리고 책의 대부분은 사실 편지글이거든요. 이 편지의 방향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따뜻하게 읽은 책이었습니다. 세 번째 책은요,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.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. 7편의 단편이 들어있는 단편집이고요. 소설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후에 같은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. 특히 이제 뒤에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앞서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시차를 두고 이해를 하게 되고, 또 어떤 말들을 했었던 이유를 이후에 깨달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는데요. 이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면 확실히 앞서 간 사람과 그 흔적을 또 뒤를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의 시차가 주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시차가 어떤 때는 좀 모난 구석도 있지만 이해가 딱 되는 그 도달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먹먹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운이 짙었던 책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이 12월에 재독한 책인데, 처음 읽었을 때는 앞서 간 사람들이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면, 이번에는 뒤에 따라간 사람들이
어떤 것을 느꼈는가, 어떤 것을 시철에 두고 이제 깨닫게 됐는가,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약간은 다른 느낌으로 수용을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을 때는 이게 인상 깊었던 작품이라고 하면 답신이라고 하는 작품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었는데, 이번에는 표제작인 이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처럼 뒤에 걸어간 혹은 후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배의 어떤 행동을, 선배의 어떤 생각들을 공감해가는, 뭔가 좀 어른이 되어가는, 나이를 먹어가는, 경험을 쌓아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읽히는 것이 더 저에게는 공감이 된 부분이었습니다. 네 번째 책은 박지원 소설선이고요.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입니다. 연암 박지원의 여러 소설들을 모아둔 책이고 완성본 기준으로 1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이 교과서나 역사책에 소개되어 있거나 혹은 일부만 발췌되어 있는 유명한 책들을 한 권씩 읽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. 처음으로 뽑았던 책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었고, 두 번째로 뽑은 책이 이 박지원 소설선입니다. 책을 읽다 보면은요, 이제 조선 후기의 상황을 잘 알 수 있기도 하고요. 그 상황을 아는 것과 별도로 박지원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, 어떤 의견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이제 박지원은 실학자이잖아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실학자로서의 어떤 태도나 모습도 분명 중요해 보이지만,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그냥 의롭다라고 생각했었던, 그 당시 상황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이런 거구나, 이런 태도구나, 이런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어서 약간은 역사를 탐구한다던가 혹은 문학 자체로 소설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본다라기보다도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소설들이어서 약간은 좀 다른 느낌으로 책의 어떤 이 느낌이 왔었던, 뭔가 독자로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내용을 파악한다라기보다도 저자를 파악하는 느낌으로 좀 다가왔었던 소설선이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 드린다면 꼭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각주도 잘 달려 있고요. 그리고 그냥 읽어도 괜찮은 정도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책은 제독 예정 도서이고요. 먼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.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. 스토너라는 한 인물의 긴 일상을 다룬 소설입니다. 그래서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삼삼한 맛이 있는 소설인데요.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어느 날 약간 삐끗하기도 하는 스토너의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가 흔히 평범한이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을 겹쳐볼 수 있는 소설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공감한 소설이기도 하고, 이 책 자체가 사실은 역주행했었던 책인 만큼 여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는 책이어서 오랜만에 한번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제독도서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. 참고로 2023년에 읽었었더라고요.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독도서 모두. 그래서 한 2-3년 정도 텀이면 내용도 어느 정도는 잊어먹은 것도 있을 거고요. 그러면서도 또 기억에 남는 것과 새로 느끼는 거의 교차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섯 번째 책은요, 김인정 기자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입니다. 출판사는 웨일북입니다. 오늘 소개하는 책 중에서는 유일한 비문학 서적이고요.
책은 기사가 혹은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지, 그리고 주목한 것을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디까지 보여주지 않는지에 대한 지난한 이 과정과 그리고 고민들을 옮겨둔 책입니다.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책도 이제 2023년에 출간하자마자 읽었었던 책인데요. 그 당시에 제가 지인이랑 이야기를 할 때, 이제 지인도 책을 좀 많이 읽는 친구인데,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너무 어두운 면들을 많이 주목한다.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딱 이 책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해서, 그 의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대답을 얻을 수 있기도 해서 굉장히 좀 깨달은 바가 있었던 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책을 올해 갑자기 다시 읽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최근에 이 책이 이제 리커버판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 리커버판을 보니까 그때 좀 좋았던 감상도 생각이 나고, 그래서 1월에 좀 다시 읽어볼까 합니다. 오늘 1월 추천도서 6권 소개해드렸는데요.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인데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겨울의 날씨가 몸으로 좀 느껴지는 시기입니다.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. 좋은 책과 함께하는 1월의 독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